투데이 증시 이슈입니다. 뉴욕 증시가 동반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어진 약세에 저가 매수 심리가 강해졌으며 기술주 전반이 상승하며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연초부터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성장 동력에 대한 기대는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중국에서 호흡기 감염병 환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산세를 보이는 사람 메타 뉴모바이러스는 우리나라에서도 급성 호흡기 감염증의 원인 중 하나지만 중국 내에서 변이를 일으킨다면 기존보다 전파력이 강해질 수 있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더해졌습니다. 이탈리아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와 2조 원대 규모의 보안 통신망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계약을 통해 이탈리아는 자국 정부가 사용하는 전화와 인터넷 통신을 최고 수준으로 암호화할 전망입니다. 계약 기간은 5년으로 이미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 여러분에게져도 붉게 빛날 수 있도록 밤을 반짝 함께 열어보는 시간입니다. 9시 주식광장 진행의 권지영입니다. 저희 주식광장에서는요, 오늘 하루 국내 증시에는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또 앞으로는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보면 좋을지 알아봅니다.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히든 종목에 대한 종목 밀착 취재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방송 50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주식광장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 또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밀착 종목까지 다 얻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시장 체크해 주실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빅스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스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25년도 두 번째 주가 시작됐습니다. 사실 24년도 두 번째 주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에 딱 이맘때 그 생각이 딱 들었던 것 같아요. 24년 이제 막 시작인데 앞으로 1년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낼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뒤돌아보니까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사실 굉장히 어려웠던 한 해였잖아요. 근데 25년도만큼은 두 번째 주의 스타트가 굉장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또 승승장구하고 있는 우리 국내 증시 앞으로 또 얼만큼 오를지, 여기에 대해서 또 우리는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이 시장의 반등에 따른 수혜를 또 가져올 수 있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의 정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아직 정답을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정답까지 꼭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새해가 열린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새해 목표를 새롭게 세워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중에 하나, 보유 자금을 불려보기, 이런 걸로 세워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으실 것 같은데요. 혼자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오늘 빅스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들 하나도 빠짐없이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만나봤던 투데이 증시 이슈들 하나씩 미리 보기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얘기부터 나눠보시죠. 연말부터 주춤했던 뉴욕 증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주춤할 때부터도 많이 오른 만큼 나타나는 불가피한 조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여전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시각이 많은 것 같죠? 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보면 이제 종목이 올라야지 지수가 오른다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걸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지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어떠한 업종이나 종목이나 테마 자체의 시장의 전망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이제 AI 시장을 넘어서 또 새로운 종목들, 신규 재료들이 계속 나오는 만큼 앞으로 미국 증시는 뚜렷하게 하락에 대한 요인이 없지 않는 이상 지금의 추세, 상승 추세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연말에 산타랠리는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업종도 없고 올라가는 종목도 없을 뿐더러 그렇죠. 지수도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이런 조정과 반등을 반복해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또 미국 증시가 얼마나 더 성장을 할지 상승을 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전반적인 추세 자체는 깨지지 않을 그럴 전망이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어떠한 국내 증시에 영향까지 미쳐들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먼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는 또 AI가 또 반도체가 이 시장을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미국 증시의 이런 영향에 따라서 오늘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이어졌던 것처럼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가면서 올해는 미국 증시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수혜만 받아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의 이런 상승 기조 자체는 변함이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수가 오른다면 당연히 어떤 업종에서든 상승세가 그만큼 나타나고 있다는 거겠죠. 지금으로서는 반도체 그리고 AI를 주목해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새해에도 상승 그리고 반등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뉴욕 증시도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내 증시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시죠. 지금 중국에서는 다시 잘 알려지지 않은 호흡기 감염병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사실 이 바이러스 자체는요, 우리나라에서도 발견이 되는 중증으로까지는 그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 바이러스다 이렇게도 전해졌는데 만약에 변이가 일어난다면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일단은 이게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요점은 딱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첫 번째 요점은요. 코로나 때의 그 코로나라는 병 자체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새로운 바이러스가 태어났고 그 새로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로 확산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공포 심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뭐 백신이며 키트며 뭐 치료제며 여러 가지들이 계속 개발이 되는 과정들 속에서 이 팬데믹과 엔데믹까지 오갔었지만 지금 알고 계시는 지금 나온 이 바이러스 자체는 어느 정도 이미 시장에서 드러나 있는 재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체는 굉장히 시장의 공포 심리로 이게 두 번째 요점인데 학습 효과입니다. 사실 코로나 때 많은 분들이 또 고생도 많이 했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뭐 그냥 일반 생활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네. 다들 많은 고생들을 하셨기 때문에 전염병, 감염병 하면 제일 먼저 코로나부터 이제 떠오르시게 될 거예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도 사람 메타 이 뉴모바이러스 자체가 시장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가 코로나 때 어떻게 돌았는지 자 지금 보면은 코로나 때를 보시면 사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아시겠지만 코로나 때 유심히 좀 살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일 먼저 뭐가 올랐었어요? 진단 키트 진단키트 전에요.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먼저 뭐 소독제며 알코올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많은 것들이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진단키트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뭐가 나왔을까요? 치료제가 나오고 백신이 나오고 계속 여기 안에서 테마의 순환매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거에 대한 학습 효과가 지금의 이 전염병으로 이어지게 됐다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순환매를 놓칠 수 없는 딱 하나의 테마를 갖고 왔어요.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제가 준비한 밀착 종목이 되겠지만 이 종목을 받아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오늘 방송 끝까지 시청하셔서 여기에 대한 종목까지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미 사람들이 많이 감염병이라는 데 학습 효과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벽하게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타난 것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코로나를 겪어오면서 학습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잠시 후에 밀착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시죠. 세 번째 이슈로는 스페이스 X와 관련해서 우리가 보안 쪽에 집중을 해보자라는 얘기입니다. 이탈리아가 스페이스 X와 손을 잡았습니다. 2조 원대 규모의 보안 통신망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요. 위성을 통해서 보안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걸까요? 아무래도 저는 근데 저 내용 자체가 그냥 네. 하나의 재료에 불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지금 양자암호 테마가 시장에서 워낙 뜨겁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양자암호의 재료를 가진 기업 대부분이 사실상 이제 통신 기업과 보안 기업과의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이 있어요. 이 두 가지의 업종군 자체가 양자암호랑 같이 겹쳐진 재료를 가진 기업들이 상당 부분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양자암호가 이렇게 뜨겁게 달아오르는 시점이기 때문에 저런 보안 테마의 부각, 사실 보안 테마의 중요성은 그 전부터 양자가 뜨기 전부터도 사실 계속 부각이 됐었습니다. 맞아요. 딥페이크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맞아요. 딥페이크도 마찬가지고 AI의 정보화 시대가 계속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데 막상 보안적인 문제가 터지면 여기에 대한 관련적인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서의 반응은 그렇게 강하지 못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술의 발전에 뒤따르는 것은 보안의 기술이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막상 여기에 대한 상승 부분이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호재까지 양자암호 보안 테마에 겹쳐져서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보안 테마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당연히 좋습니다. 네. 근데 저 이슈로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보안 테마를 따로 공략하는 것도 좋겠지만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양자암호랑 보안 기업은 서로 관련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양자의 재료를 가진 기업, 보안의 재료를 가진 기업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기업을 공략하면 되겠죠. 자, 지금 시점에서 보면 올라가고 있는 양자컴에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도 있어요. 네. 하지만 올라가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부분들도 제가 오늘 또 사실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단의 QR코드 박스통신망에 얼마나 많이 입장을 하시느냐에 따라서 제가 밀착 종목 한 개만 공개를 할지 두 개만 공개를 할지 좀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시장에 관심이 있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종목도 받고 싶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자, 지금 제가 여기서 어떤 종목인지는 다 말씀 안 해드릴 거예요. 지금 바로 카메라로 이 QR코드 찍으셔서 박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신다면 제가 여기서 여기 자세한 전략과 종목명을 공개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와 이탈리아의 보안통신망 계약이 체결됐다. 이런 이슈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결국에는 여러분이 주목하셔야 될 거는 보안이 양자컴과도 관련이 있다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요즘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게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보안과 관련해서 재료를 이중으로 가져올 수 있다면 더욱더 큰 상승을 바랄 수 있겠죠. 이와 관련한 전략까지 필요하시다면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뜨겁게 반응을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밀착 종목 하나를 공개할 수도 두 개를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요. 방송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뒤에서 살펴볼 수 있는 투데이 증시 이슈들 미리 보기 통해서 간략하게만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에는 팩트체크 통해서 더 세세하게 들여다볼 예정이고요. 대표님이 가져오시는 관심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다 만나볼 예정이니까 50분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홉 시 주식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주식광장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방송입니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하단에 QR코드가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 스캔해서 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오늘 방송에서 만나볼 수 있는 빅스 대표님의 관심주들 그리고 밀착 종목까지 정확한 종목명부터 자세한 가격 전략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저희 방송이 50분까지만 진행되기 때문에 방송이 끝나고 나서 아쉬움이 짙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 10시 40분부터 대표님께서는 라이브 방송을 따로 진행하실 예정인데요. 이 라이브 방송 안에 들어오셔야지만 정확한 정보들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박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에 QR코드 얼른 스캔해서 박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일단 오늘 마감된 국내 증시 상황부터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이었는데 양시장이 힘차게 한 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91% 상승하면서 2,488선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1.73% 상승한 717선에서 오늘 장 마무리를 했습니다. 미국에서 발표한 ISM 제조업 지수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우리 국내 수출 경기도 경조하다 이런 평가가 나온 덕분에 코스피 지수의 반등 기대감을 더욱더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지수 외국인의 수급까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힘있게 올라가는 모습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내일부터 열리는 CES 2025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더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반도체 대형주들이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삼성전자도 2%
2% 이상 상승을 했고요. 특히 SK 하이닉스 오늘 장에서 9% 넘게 올랐죠. 이렇게 AI 반도체 밸류 체인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인 하루기도 했습니다. 자, 확실히 새해 들어서부터 시장의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기분 좋게 투자하기 좋은 시장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오늘 시장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기분 좋은 출발. 그리고 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시장의 반등을 노려볼 수 있고 이 반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볼 수 있는 시장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25년 둘째 주 스타트가 굉장히 좋은데요. 오크스피 같은 경우는 1.9%대, 코스닥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1.7%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오늘 업종의 상승을 좀 꼽아보자면 대부분의 업종이 좀 강력한 모습을 만들어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가장 지지부진했던 반도체와 2차 전지의 상승폭이 가장 확대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증시에서의 이제 이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 이 ISM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우리 국내 이 기술과 수출에 있는 관련되어 있는 지표로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보여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따라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 소식, 이 폭스콘의 실적 발표, 이런 기타적인 부가적인 요인들이 계속 호조로 발표가 되면서 사실상 이 국내 증시에서의 반도체 업종에 조금 그동안 찬바람이 불었던 것을 좀 어느 정도 따뜻하게 마감을 시켜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제 2차 전지가 있을 것 같은데 2차 전지 최근에 테슬라가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의 2차 전지는 그렇게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특히나 이제 이번 2차 전지의 반등은 이 이슈를 하나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테슬라가 지금까지의 상승 부분은 사실 머스크의 강력한 이 어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트럼프와 머스크의 효과로 테슬라가 강력하게 상승을 했다면 사실상 이 미국 증시, 미국 기업에서는 테슬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 외적으로 뭐 리비안이라는 2차 전지의 기업, 전기차 기업도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전반적인 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정말로 리비안이 주가가 상승을 했다면 2차 전지 시장이 냉각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 작용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이 두 업종이 증시를 좀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아시아 증시 자체가 굉장히 좀 침체되어 있는 모습인데 특히나 우리나라와 대만 증시가 굉장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자, 증시에서 반도체 업종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이 국내 한국과 대만이 아무래도 전반적인 전 세계 증시에서 반도체의 업황 자체가 어느 정도 풀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상승의 효과가 좀 나타나지 않았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번 주에 아까 말씀드렸던 CES 2025나 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나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고 어떻게 작용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의 시점은 오늘까지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계속 작용되는 시점이었다면 사실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발표되는 날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응해야 되는 시점으로 옮겨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지금 사실 여러분들께 이 방송을 통해서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목들 이 발표가 이렇게 났을 때 저렇게 났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셔서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시고요. 자, 지금의 시장 공략해야 되는 테마 업종 종목들 정해져 있다라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자, 그 종목들 제가 또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송 끝까지 들으시고 어떤 종목인지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오셔서 종목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찬바람이 쌩쌩 불던 반도체 업황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 보니까 아시아 증시 안에서도 반도체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한국 그리고 대만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는 거 같이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특히 국내 증시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 전지 안에서도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죠. 국내 증시를 지탱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의 반등세 아주 반가운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이 월요일이었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어떤 증시 일정들을 우리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마다 빅스 대표님께서 그 주의 일정을 짚어주시면서요. 그 안에서 우리가 눈여겨보면 좋을 만한 관심주들까지 공개를 해주시는데요. 그 주에 강력하게 오르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관심주들 그럼 만나보기 전에 어떤 일정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겠죠.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약간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다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떤 것부터 살펴볼까요? 일단 지금의 시장 굉장히 뜨거운 테마죠. 네. 양자암호 관련되어 있는 일정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자, 아시겠지만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CES 2025가 개최가 됩니다. CES 아직도 내가 이게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방송을 최근에 계속 나오면서 CES라는 내용을 계속 언급을 드렸었고, 이 CES라는 행사로 통해서 한 해에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이 탄생할 수도 있다라고 계속 힌트를 드렸었어요. 자, 그리고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이 CS를 통해서 양자암호 계속 언급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계속 상승을 보였었는데, 자, 이제 진짜 그 일정이 시작될 예정이에요. 자,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S 2025 10회 24제곱년 걸리는 연산을 단 5분 만에 끝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서요. 그냥 요약을 해드릴게요. 일반적인 컴퓨터가 연산을 해서 나오는 그 시간이 대략 30분이 걸린다고 치면요. 이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연산을 하게 된다면 단 1분 만에 끝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컴퓨터보다 더 똑똑한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컴퓨터를 지금 어디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만들고 있어요. 전 세계 각 기업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엔비디아와 구글이 사실상 이 양자 컴퓨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양자 컴퓨터, 이 세계 최대 IT 전시회 CES 2025에서 인공지능을 이을 차세대 기술로 양자 컴퓨팅을 부각을 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CES 2023, 2024 AI 로봇 굉장히 크게 화두가 됐었고, 보시면 그때 당시 시장에서 AI와 로봇 다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크게 상승을 보였었죠. 자, 지금 시장에서는 인공지능을 넘어서 그 다음 기술로 어떤 거를 얘기를 했냐? 양자 컴퓨터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 최근에서야 급하게 막 올라오곤 있지만 사실상 시장 자체, 주가들의 자체가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시점에서 이제서야 막 올라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많이 올라왔다 하지만 아직도 공략해 볼 수 있는 포인트들은 남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양자 기술 개발과 사업화 가능성을 논의하는 장이 이번 CES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까지는 여러 행사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었지만 이 사업화 가능성을 두고 논의를 하는 시장은 사실상 이번 CES 2025에서 처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특히나 양자 컴퓨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기에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AI 다음 혁신 기술은 양자 컴퓨터,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죠. 자, 10년 후에 약 15배 이상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라고 해요. 왼쪽에 이미지를 보시면요, 글로벌 양자 컴퓨터 시장 규모 전망이 있습니다. 2024년도 1조 6,156억 원에 불과했다면 2034년 1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려 23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될 예정이라고 해요. 자, 양자의 역학적 형상을 이용해서 다수의 정보를 동시에 연산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초고속 대용량 컴퓨팅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래 핵심 기술로서 기존 컴퓨터보다 30배 빠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기존 컴퓨터가 30분 동안 연산해야 된다면 양자 컴퓨터는 딱 1분만 하면 돼요. 그 정도로 빠른 컴퓨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시면 우리나라의 정부도 정책도 지원도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크게 양자 컴퓨터로 싸우는 국가들이 있죠. 바로 미국과 중국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 양자 컴퓨터에 3조 6천억 원이 넘는 투자를 감행을 했습니다.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는 5개년 미래 투자 기술 개발로서 약 22조 이상의 자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만큼 앞으로 AI를 넘어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집중도가 그만큼 높아질 예정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짚어볼 수 있는 종목들은 우리가 사실 알 수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미 상한가에 간 종목들도 있고 연이어서 연상한가를 간 종목들도 있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딱 이 두 종목을 조금 더 여러분들께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제 파이브 프로와 ICT-K라는 종목을 좀 같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이제 파이브 프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파이브 프로는 이제 광섬유와 관련되어 있는 기술 개발을 하고 이 우주항공, 방위산업, 드론, 양자 컴퓨터, 사실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모든 테마들의
이 총 집약을 다 하고 있는 종목이라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과 2022년도, 23년도, 24년도에도 한 못해도 한 4-5번 이상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해요. 특히나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상승을 아직도 우리가 보유를 하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자,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대략 2023년도 1월 달부터 만들어져 있는 차트를 강한 거래량을 동반시켜서 이제서야 저항대를 돌파를 시켜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은 신고가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저항대를 만약에 지지대, 발판 삼아서 구간에서 어느 정도 주가를 소화시켜 준다면 그 이상의 추가적 상승도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이 종목은 스페이스 X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기업으로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핵심 소재에 대한 기술 개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뜰 때마다 이 종목은 수혜가 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라는 얘기겠죠. 아,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를 빠뜨렸는데, 자, 여러분들 지금 양자 컴퓨터 시장에서 굉장히 뜨겁잖아요. 많은 종목들이 계속 올라가고 1파, 2파, 3파 계속 그려나가는 종목들이 있을 건데, 자, 이제 어느 정도 선발대가 올라가고 후발주자들이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 시장에서는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옥석 가리기 현상이 일어납니다. 옥석 가리기가 뭐냐? 이제 다 같이 이렇게 올라갔으면 정말로 양자 컴퓨터에 대한 재료를 가진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이 수혜를 어떤 기업이 받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이제 조만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 구간에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직접적인 재료를 가진 파이버 프로 한 번쯤은 여러분들과 공략을 한번 해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버 프로에 자리가 온다면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 방송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고 있지 않다면 같이 공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겠죠. 자, 그 전에 미리 팍스통신망으로 QR코드 찍으셔서 함께 하시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이제 ICTK입니다. ICTK는 최근에 양자암호 이슈가 나올 때마다 시장에서 뜨겁게 상승하는 대장주의 역할을 조금 보여주던 종목이기도 해요. 물론 지금 1연상, 2연상 가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발주자로서도 꾸준하게 상승폭을 멈추지 않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저항대를 같이 아까 파이버 프로처럼 뚫기 시작을 했어요. 아까 파이버 프로는 강하게 뚫어줬다면 지금 이 ICTK 같은 경우는 상장한 지 얼마 오래되지 않았는데 이 하단 구간에서의 만들어져 있는 고점의 저항대를 이제 막 뚫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먼저 우선순위를 조금 따져본다면 파이버 프로는 조금의 눌림목을 기다려야 되는 단기 스윙의 시점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ICTK 같은 경우는 이제 돌파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이 해당 구간에서 갭이 뜨는지 안 뜨는지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이 구간에서 천천히 올라가게 된다면 올해는 이 종목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바로 진입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약간의 눌림목 지지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파이버 프로보다 이 종목을 먼저 또 진입을 해볼 수도 있겠죠. 두 개 다 좋은 재료를 갖고 있는데 어떠한 캔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략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져 있습니다. 자, 지금의 포트 양자암호를 갖고 있지 않는다면 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물론 이 두 개 상승하고 있는 종목 말고도 제가 또 준비한 종목들은 여러 가지는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여러분들 사실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공략하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 공략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저에게 그렇게 많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단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미리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만 함께 오셔서 여러분들이 양자 컴퓨터로 이번 주만큼은 수익 한번 꼭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주목해볼 첫 번째 일정으로 CES 2025 짚어봤습니다. 이번 CES 2025에서 양자 컴퓨터가 새로운 주제로 추가가 됐기 때문에 지금의 열기가 올 한 해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자 컴퓨터 반짝하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생각을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양자 컴퓨터 10년 후에 시장 규모가 지금보다 15배 이상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미국과 중국은 계속해서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뒤따라가기 위한 움직임 당연히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이런 상황 안에서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관심주로 두 가지를 짚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파이버 프로 만나봤습니다. 2023년부터 형성해왔던 박스권 상단을 최근에 돌파를 했습니다. 또 스페이스 X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양자컴 이슈가 나올 때 직접
지속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TK 만나봤습니다. 최근에 대장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저항대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간의 눌림목이 나타난다면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의 종목을 봤을 때 잠깐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두 가지 종목 중에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이 정해질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두 가지 종목 중에 내가 지금 시점에서 어떤 걸 담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다면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QR코드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이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방금 전에 만나봤던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관심주 두 가지 바로 공략해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받아 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의 QR코드는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에 만나볼 수 있는 일정이 이거 한 개밖에 없냐라고 또 생각을 하시겠죠.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힌트가 숨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도 이번 주에 진행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반도체와 관련해서 업황이 조금씩은 개선이 되고 있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반도체가 조금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난다라기보다는 여러분들 아마 엔데믹 딱 그 시기 때 네. 22년도, 23년도 때 삼성전자 실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때 당시 반도체 업황 자체가 그렇게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소 선방했던 시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보면 실적에 대한 얘기들을 항상 다루고 나다 보면요. 계속 내려간다 하지만 오히려 주가는 반대로 올라갔던 기억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오.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경험을 해봤을 수도 있습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사실 지금까지 작년 2024년이죠. 작년 기준으로 7월 달을 딱 기점으로 봤을 때 이 모건 스탠리의 이 보고서를 통해서 네. 외국인들이 대규모 순매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삼성전자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막 9만 전자 간다, 10만 전자 간다. 많은 투자자들의 기대감을 좀 가졌었던 시점이 있었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이 다시 5만 전자, 4만 전자까지 떨어지는 그런 이 지금 상황인데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삼성전자가 내려갔던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멈추기 시작했어요. 물론 여러분들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실적이 계속 내려갈 것이고 전망 자체가 좋지 못할 것인데 반대로 외국인들은 왜 다시 아래에서 죽기 시작을 할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자, 지금 실적이 아무리 좋지 못한다 하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어때요? AI가 계속 발전이 되고 시장이 좋다라고 시장의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보인다면 AI를 뒷받쳐주는 건 결국엔 반도체입니다. 그럼 AI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앞으로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점이고 자,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실적이 바닥을 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로 얘기했을 때 정말 이제 바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최근에 21년도, 22년도 실적이 줄어들었다가 반등도 보였지만 지금 다시 소폭 하락하고 있는 시점이지 다시 올라가지 못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같이 빠르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긴장감이 쌓인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8조 원을 유지할까?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에 대한 실적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누가 보면 삼성전자 막 실적이 반토막 나고 그러는 줄 알겠어요. 자, 근데 왼쪽에 지금 보시면요. 지금 맨 오른쪽에 있는 이 영업이익과 매출의 짝대기는 사실 전반적인 예상치예요. 전망치고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자, 지금까지 2023년도, 24년도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성장을 해오다가 자, 단순하게 성장 부분에 대한 단순한 눌림목일 뿐이지 이 성장치를 전부 다 반납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일종의 단기적인 눌림이 성장세를 멈추지 못하는 어느 정도 단기적인 눌림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 눌림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 상승으로 이어지는 파동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단순하게 살짝 눌렸어요. 그러면 이 바닥을 짚고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대한 것은 결국엔 대응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악재보다는 우리가 대응의 영역에 가깝지 악재다 막 너무 지금 막 반대 팔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HBM의 공급 지원과 IT 수요 둔화에 빨간불을 켜고 있지만 여기에 더불어서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물론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두고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투자의 심리가 많이 갈렸어요. 옛날에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누가 보더라도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를 조금 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 보면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 실적까지
단기적인 눌림목 바닥을 잡았다라고 한다면 실적 당연히 반등 나오겠죠. 그럼 주가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종목들 어떤 것이 있느냐. 이미 지금 이 실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눌림이다, 바닥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에 대한 흐름 오늘 또 특히나 시간의 거래에서는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여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적으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또 제가 갖고 왔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와 이제 두 번째 종목 피롭틱스를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2024년도 1월 달에 상반기 때 반도체의 업황도 굉장히 나쁘지 않았고 주가들의 흐름도 다소 선방했고 잘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22,000원짜리 종목이 13만 원까지 또 강세를 이어왔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상승 부분을 거의 다 반납해온 현재 주가가 되돌림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어느 정도 과한 기대감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 기대감을 받쳐주는 실적이 발표되지 못했다라는 얘기겠죠.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었고 이 기대감을 충족시켜주는 실적이 발표가 된다면 이 주가도 당연히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바닥 여기서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같이 올렸던 패턴들이 동일하게 그려졌던 패턴들이 똑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이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우리가 1차적으로 한번 24년도 초기에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제 공략을 했었냐면요. 이때 당시에 공략을 했었어요. 이때 당시에 2023년도 말에서부터 2024년도 초반기 때까지 이 종목을 한번 갖고 있었었는데 그때 당시 이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이라는 점, 그 정도는 이제 어느 정도 끼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는 과정 중에 있어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241선과 361선이 있죠. 자, 우리가 주가가 어느 정도 방향성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시점이 장기 이평선이 있다면 장기 이평선을 돌파가 되느냐 못 되느냐가 앞으로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지금 보시면 자, 241선과 361선을 계속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돌파를 했는데 실패를 했으면 주가가 하락을 해야 되지만 단기적인 지지를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시점이고 거래량도 계속 꾸준하게 동반되고 있다는 점은 사실상 다시 한번 이 장기 이평선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장기 이평선이 돌파가 된다면 단기 이평선들도 장기 이평선을 따라서 순차적으로 정배열을 만들어 가겠죠. 자, 그렇다라고 한다는 것은 자람 테크놀로지도 다시 한번 그때 당시에 좋은 재료를 갖고 있었던 기업이기에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지금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 지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 충분히 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딱 여기서 여러분들 공략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들 지금 잡아도 되나? 이거 내려가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 공략하실 수 있는 방법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팍스통신망에 오시는 분들에게 한해서만 제가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또 반도체 얘기 중에 하나 얘기를 안 한 게 있었죠? 유리기판. 오늘 시간에 강세를 보였던 피롭틱스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롭틱스 같은 경우는 자람 테크놀로지와 좀 비슷한 차트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보시면은 2024년도 상반기 때 자람 테크놀로지도 상승을 보였었는데 피롭틱스도 마찬가지의 주가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장기 이평선에서 아까 전에 첫 번째로 봤던 자람 테크놀로지는 어떻게 됐어요? 장기 이평선을 완전하게 하향 이탈을 했다가 다시 재돌파하려는 과정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피롭틱스는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장기 이평선을 지지 삼아서 이 구간을 다중바닥 구간으로 잡아가고 있다는 점이에요. 더 이상 주가가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인 반도체 이슈가 나왔을 때 오늘처럼 시간에서 이렇게 반응을 줄 수 있는 것도 이 투자자가 봤을 때 현재 차트의 주가 차트의 위치가 다소 안정적이라고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자, 저거 제가 생각했을 때도 그래요. 지금 여러 가지 바닥 구간이 잡혀 있다라는 점, 이평선에 대한 바닥 그리고 캔들에 대한 다중바닥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본다면 지금 충분히 공략해 볼 수 있을 만한 구간이라는 점이에요. 다만 오늘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이미 1차적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에 우리가 잡아볼 수 있는 구간은 어디냐? 완벽하게 이 저항대를 돌파한 시점이냐? 아니면 다시 눌렸을 때의 시점이냐? 말 그대로 이제 조금 더 기다릴 포인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겠죠. 여유가 있는 분들이 이 종목을 공략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자, 우리는 이제 돌파 매매를 준비를 할 겁니다. 충분히 아래에서부터 열심히 길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선침해야죠. 여기에 따라서 수익 또 챙겨볼 수 있을 것 같으니 여러분들이 함께 오셔서 여기에 대한 수익도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더라도 예상치를 하회했다, 감소세다 이런 얘기들이 하반기 내내 이어져 오기는 했지만 실적 자체를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확연하게 깎인 수준이 아니다라고 또 짚어주셨습니다. 실적의 눌림목이라고 생각하고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에 여러분이 조금 더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안에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 궁금해지셨을 것 같은데요. 관심주 두 가지로 짚어주셨습니다. 자람테크놀로지 그리고 필옵틱스 만나봤죠. 자람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긴 하락세를 끊어내고 고개를 들어 올리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려는 시도 나타났고요. 거래량도 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상승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유리 기판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중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이 필옵틱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장기 이평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는 게 좋겠다라고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두 가지 종목 중에 현 시점에서 내일 당장 어떤 종목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앞서서 양자 컴퓨터와 관련된 관심주 두 가지도 짚어봤고요. 방금 전에 반도체 안에서도 두 가지를 짚어봤습니다.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유망할지 내일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니까 하단의 QR코드 스캔해서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밀착 종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이 밀착 종목에 대한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자세한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셔야 오늘 밤에 진행되는 라이브 방송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라이브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도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해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릴 때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관심주들은 접어두고 이제는 밀착 종목을 향해 한번 달려가 보시죠. 투데이 증시 이슈 팩트체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중국에서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팬데믹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와 관련해서 증시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눈여겨보면 좋을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 앞서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우리가 이미 학습 효과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조금 더 우리가 다시 되짚어보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은 어떤 쪽으로 조금 주목을 해보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한번 이슈를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어떠한 공통점이 있고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요약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같이 보시죠. 잘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중국서 또 감염병이 미국도 심상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 질병관리센터는 인체메타 뉴모바이러스라는 HMPV라는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갑작스럽게 나오기 시작했던 이슈죠. 여기에 따라서 전 세계로 유행하게 됐을 때 코로나를 이은 2차 팬데믹 가능성까지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중국뿐만 아니에요. 중국뿐만 아니라 사실 미국 이 아래에 미국 얘기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에 좀 아팠거든요. 독감에 걸리셨나요? 독감은 아니었는데 감기의 일종이었어요. 근데 이제 저도 독감인 줄 알고 이 주말에 내과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많죠. 대기가 진짜 너무 많아서 대기만 2시간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호흡기 질환이 계속 지금 유행이 되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미국은 독감과 코로나19, RSV, 노로바이러스 네 가지가 겹쳐져 있는 쿼드데믹 우려까지 지금 표출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딱 하나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질병들이 다 호흡기 질환이라는 거예요. 결국엔 사람과 사람이 얘기를 하거나 타액으로 공기 중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병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 첫 번째를 알았습니다. 자, 근데 어찌됐든 전염병이고 감염병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가장 먼저 뭐가 움직였어요? 진단키트. 자, 두 번째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로 사태가 좀 심각해지나? 진단키트 다음에 또 뭐가 움직였어요 오늘? 진단키트도 움직였지만 뒤따라서 호흡기 질환 치료제들도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사실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 그때 당시에 어느 정도 테마의 순환매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이 지금의 시장 공략하기 굉장히 쉬우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딱 끌고 터지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이 소독제 집에 항상 구비해놓고 항상 뿌리고 다니라고 하니까 이
소독제 관련되어 있는 제품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폭등했죠. 자,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런 호흡기 질환으로 통해서 호흡기로 통해서 감염이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뒤에 마스크 의무 착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생산하는 기업들의 주가도 폭등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진단키트며 뭐 치료제며 이런 것들이 아직 나오지 않았던 시점인데, 자, 어느 정도 하나하나씩 개발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뒤를 이어서 진단키트 움직이고 치료제 움직이고 그 뒤에 또 백신까지 움직이는 그런 순차가 생겨난 거예요. 그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전염병에 대한 얘기는 뭐 원숭이 대창도 가장 최근에 있었던 전염병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씩 봤을 때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거 결국에 진단키트 움직였고 치료제 움직였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호흡기 관련되어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자, 만약에 사태가 심각해져 그럼 똑같이 어떻게 움직여요? 소독제 움직이고 마스크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먼저 시장에서는 이렇게 치료제랑 백신, 진단키트가 먼저 움직임을 보였고, 제가 아까 전에 사실 한번 잠깐 언급을 드렸었는데, 코로나19라는 이 바이러스 자체는 아무것도 없던 상태에서 갑자기 태어난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관련되어 있는 인체 메탄 유무 바이러스 자체는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알고 있던 바이러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치료제 관련주들도 지금 먼저 선반영돼서 움직였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재료의 지속성 자체는 굉장히 길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재료의 강도 자체는 강하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죠. 왜요? 진단키트 막 무더기 상한가하고 치료제 무더기 막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재료의 자체 강도는 굉장히 세다라고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아까 전에 봤던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있잖아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갖고 차트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왼쪽에 수젠텍, 진단키트 관련주, 오른쪽 대한유팜, 직접적인 이 인체메탄 유무 바이러스의 치료제 관련주입니다. 치료제가 벌써 나왔나요? 그럼 이미 이 관련되어 있는 관련병은 이미 종식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미 사실상 재료의 지속성은 짧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종목을 왜 공략해야 될까요? 시장에서 재료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단기적인 테마의 순환매에 따른 눌림목만 우리는 공략을 하면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아직 뜨겁게 오르지 못한 그 후발주 마스크를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는 사실 이 인체메탄 유무 바이러스 자체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더라도 지금 여러분들 딱 보더라도 저도 지금 계속 목이 간지럽거든요. 아직 감기 기운이 다 가시지 않았는데 여러분들 주변만 조금 둘러다 보시면 다들 콜록콜록이고 막 시른시른 앓고 계시죠. 감기와 독감이 지금 굉장히 유행이라고 해요. 자, 근데 지금 여기에 따른 순환매도 순환매지만 지금 딱 시기적으로 감기와 독감이 유행할 시기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염병 관련주들이 조금 잠잠해지더라도 마스크 관련주들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간단하게 이 종목의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마스크들 종류입니다. 제가 좀 치사하게 이 마스크의 이름은 다 지워놨어요. 여기 지금 여기 이 자료 자체가 좀 수정이 되면서 이름이 공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겐 안 보이길 바라면서, 자, 화장지, 티슈, 기저귀, 마스크 등 위생용품에 대한 제조와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냥 말 그대로 마스크 판매하는 기업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 종목 차트를 우리가 같이 볼 건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월봉 차트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 보시면 2011년도 때부터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하던 기업이에요. 보시면 2020년도 갑자기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폭등하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 주가 3,100원이었는데 9,700원까지 무려 200%에서 300%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왜요? 코로나19 마스크 사건 때문에요.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은 무려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 구간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을 만들어줬어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하필이면 감염병이 떴네요. 자, 소호흡기 질환이 떴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저항대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월봉 차트로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봉 차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월봉 차트 아까 다중바닥 말씀드렸죠. 일봉 차트도 지금 마찬가지로 다중바닥 만들어졌고 이 구간 안에서 계속 윗꼬리들 만들어져 가면서 거래량이 동반되어 있는 매직 캔들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이 구간 안에서만 하더라도 3,100원에서부터 4,000원대의 저항대까지는 한 번쯤의 슈팅은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얘기겠죠. 자, 굉장히 단순한 공략법이지만 화끈한 수익률을 보여줄 이 기업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여러분들 이제 딱 1분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으시고 팍스통신망으로 함께 오셔서 이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수익 한번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바이러스 때문에 호흡기 감염병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니 오늘장 안에서도 진단키트 관련주들 그리고 치료제 테마의 관련주들까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확산하는 감염병들이 호흡기 질환이라는 데에 주목을 해본다면요. 마스크 관련주들 앞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대표님께서는 예측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하지만 대표님이 보시기에 수젠텍, 대한유팜, 치료제 관련주들로서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도 보시지만 이보다도 더 우리가 튀어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은 밀착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스크 관련주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다중 바닥을 다지면서 꾸준히 거래량이 동반되는 매집봉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오를 때 시원하게 화끈하게 오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반짝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큰 수익을 가져오겠다라고 하신다면 오늘의 밀착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더욱더 자세한 종목명 그리고 가격 전략은 팍스통신망 안에서만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단의 QR코드 저희 방송 끝난 50분까지만 열려 있으니까요. 서둘러서 스캔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한 주를 여는 월요일 빅스 대표님과 함께 주식광장 꾸려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